4강입니다. 4주 특강 4강 우리 책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역시 1번부터 어휘부터 갑시다. combined with죠. PP형입니다. 그래서 combine A with B의 PP니까 뭐뭐와 결합된. Great ape. ape 자체도 뭐 유인원인데 훌륭한 뛰어난 유인원. 그죠? 재능이 뛰어난 유인원. 그다음에 primate 영장류. 영장류도 뭐 유인원과 비슷한 의미죠. 사람, 침팬지, 고릴라 뭐 이런 것들. encounter 맞닥뜨리다, 부딪히다, 만나다, 접하다. novelry 명사로는 소설인데 왜 이게 소설이냐면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놨다고 그래서 참신한, 새로운, 신박한 요 뜻이에요. 형용사로. 그러니까 새로운 참신한 이야기를 새로 꺼내놓은 게 novel이야, 소설이야. 알겠죠? 그 다음 pupil 제자, 학생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좀 의역할까요? 본문을 좀 이해하기 쉽게 배우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infer 추론하다. 그러니까 이유를 한번 추측해보다 요 말이에요. invisible, visible에 in이 붙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 다음 subtle, 미세한, 미묘한. 그 다음 reliance, rely의 명사형. 의존, 의탁, 의지. be linked to, 뭐뭐에 연결돼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뭐와 관련이 있다. correct, 아까도 나왔죠. 올바른 이런 형용사도 되고 동사로 쓰이면 올바르게 만들다. 그래서 바로잡다, 개정하다, 교정하다. initially, 처음에, 애초에 라는 뜻. 그쵸? 가봅시다. 어디 갔어? 자, 1번부터 갑니다.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The presence of active teaching in humans. 인간에게 있어서요. 능동적인 또는 적극적인 이라는 뜻이죠. 적극적 가르침의 존재인데 적극적으로 가르침의 존재, 적극적 가르침의 존재란 말은 뭐냐면 인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가르친다는 게 있다는 것 이 말이야. 있다는 것이 인간에게서는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게 있다는 것은 이것이 뭐와 결합된 거냐면 이 가르침이 뭐와 결합돼? Its absence among great apes. 유인원 사이에서는 그게 없어요.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죠? 액티브 티칭의 존재가 없어. 그리고 대부분의 원숭이들 사이에서도 이게 원숭이나 유인원들은 액티브 티칭이 없는데 인간에게만 이게 있다는 것. 이것은요. may help 도움이 될 겁니다. 뭐 하는데? 자, 생성 또는 생산 모방이야. 밑에 주석 달려있죠. 그죠? 뭔가를 보고 새로운 걸 따라하면서 새로운 걸 깨닫게 된다는 거야. 이게 생성 모방.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따가 하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뭐가 있을까? 애들이 젓가락질 엄마 아빠가 처음에 포크스다 엄마 아빠가 젓가락질 하는 거 보고 그지? 젓가락질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걸 이런 게 생성 모방. 그리고 따라 하다가 원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지? 그럼 다 모방만 하면 모든 사람이 젓가락질 다 똑같이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어요. 엄마 아빠는 젓가락질을 잘 못해. 막 이상하게 하는데 아이는 똑바로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생성 모방의 일종이지. 그지? 오히려 모방을 통해 새로운 걸 깨우치는 행위. 이게 생성 모방입니다. Production imitation. 자, 이게 대부분의 인간이 아닌 영장류, 즉 요거겠죠. 유인원들에게는 이게 없어. 가르침도 없고 그래서 생성 모방이 없는 걸 얘네들에게 사이에서는 가르침이 없다는 게 생성 모방이 없는 걸 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인간이 아닌 영장류는요. 부정어죠. 거의 어떠한 상황을 만나지 않아요.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관계부사. 새로운 행위, 새로운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필요한 상황에도 처하지 않고 심지어 그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동을 따라하는 게 가능한 상황에도 맞닥뜨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러한 새로운 행동의 기능, 이 행동을 왜 하는 걸까? 아빠가 그러니까 낚시 같은 거 갔는데 보기만 하면 따라하기만 하면 대나무만 막대기만 이렇게 들쑥날쑥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행위를 처음 보고 아이가 이 행위의 기능이 뭘까? 이게 왜 기능을 할까? 아빠가 막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물고기가 잡히네? 하고 이 행위의 행동의 기능은
제자, 즉 배우는 사람에게 낚싯대 들쑥날쑥하니까 물고기가 잡히네? 그럼 이 행동의 기능이 일단 그들이 그 행동이 수행되는 걸 보면 아빠가 이렇게 낚싯대 흔들다가 물고기 잡는 거 이걸 보면 이제 그 행동의 역할이나 의미, 기능이 오가 빠졌네요. 명백해져, 분명해져, 아니면 더 애매해져, 모호해져? 명백해지죠. 그죠? 아빠가 물고기 잡으려고 이렇게 했구나 라는 그 기능이 이제 이해가 된다는 얘기. 알았어요? 배우는 사람 입장에. 그래서요, 그들이 이제 이유를 따져보는 거야. 추론을 해보는 거야. 그 기능적 목표. 낚싯대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물고기 잡는 거였구나. 이제 스스로 깨우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생성모방이야. 알았어요? 자, 또 다른 경우에는요, 아주 밀접한 주의 집중을 하는 것. 그죠? pay attention. 주의를 집중하는 건데, 더 밀접하게, 더 가까이서 주의를 집중하는 게 어떨 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왜냐하면요, 진짜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 예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한 움직임이 있긴 있는데 어디서냐? A thought inside a termite mound. 그죠? 이 개미굴, 흰개미 집 안에 있는 툴이네. 도구. 그러니까 봐봐, 낚싯대도 마찬가지죠. 낚시를 들쑥날쑥 하는 건데 물 밑에 있는 낚시 바늘의 움직임이 안 보이는 것처럼 이제 아빠가 뭘 보여주는 거야. 옛날에 원시인들 그랬을 거 아니야. 그치? 흰개미 굴에 막대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싹 했더니 흰개미들이 싹 달라붙어. 근데 이 개미 굴 안에 있는 막대기 도구의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잖아. 흰개미 굴 속에서 벌어지는 도구의 움직임 또는 나무 구멍에서 벌어지는 도구의 움직임은,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가까이 살펴봐봤자, 눈에 안 보이는 거 봐봤자, 그지?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됐어요? 유일한 방법. 배우는 사람이 뭐 하는 것? 학습하는, 배우는, 제자가 배우는 유일한 방법. 그것을 배우는 이네요. 그것을 배우는, 즉 눈에 안 보이는 이걸 배우는 방법이야. 저 원리가 뭐지?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practice, 연습이야. 지가 직접 해보는 거야. 연습해보는 거야. 일단 그래서 그 학습자, 배우는 사람, 제자가요,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깨우치게 되면, 깨닫게 되면, 됐어요?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 자, 아이디어를 얻게 됐을 때 이제 연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가주어였어요. that 이하가 진주어. 그 강력한 의존, 뭐에 대한 의존이냐면 생성 모방이야. 우리 자신 종, 즉 인간들에게서의 생성 모방에 대한 강력한 의존이 결국 뭐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가르침, 가르치는 행위와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말이 가능해진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일단 가르침이 있다면, 뭔가를 가르치는 행위가 있다면 정확한 행동을 따라하는 것, 베끼는 것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 make sense,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good이니까 아주 잘 이해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 아까 흰개미 굴 속이나 나무구멍 속에 있는 막대기 밑에 있는 행동은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를 생성 모방하기는 힘들어. 그런데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야. 낚싯대, 막대기의 움직임만 보이지 바늘의 움직임은 안 보여. 이게 근데 이제 막 이것만 따라 하다가는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거야. 야, 봉돌, 추가 있는데 바닥에 닿자마자 너무 바닥에 닿게는 하지 마. 이런 안 보이는, 즉 모방, 겉으로 보이지 않아서 생성 모방을 할 수 없는 거, 이걸 뭐가 해준다? 뭐가 보완해준다? 가르침, 티칭이 보완해주는 거예요. 이해 가요? 여기까지? 이 티칭은, 즉 이 티칭은 누구에게만 있다? 인간에게만. 즉 그래서 생성 모방도 누구에게만 있다? 인간에게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건 다른 유인원도 있다는 말은 안 나왔지만 할 수는 있겠지만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행위를 깨우치는 것, 그 기능을 깨우치는 것은 이게 생성모방인데 인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이제 이해하게 되죠. 더 잘 가르쳐 주면. 왜냐하면요, 이러한 행동들이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잡아져 개정될 수 있어. 교정될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어요. 언제? 특히나 언제? 인간에게서처럼 이러한 행동의 기능이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을 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왜 이 행동을 하는 거지? 라는 행동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때 이러한 행동들이 어때? 막 자꾸 낚시 처음 배워보면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 수면에, 그러니까 바닥에 닿자마자, 추가 바닥에 닿자마자 돌에 걸리니까 이제 조금 당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을 안 배웠다고 쳐. 그러면 자꾸 걸려 바닥에. 그래서 낚싯줄을 계속 끊어먹는단 말이야. 그럴 때 그 낚싯줄을 끊어먹는 행동이, 그지? 처음에 나한테는 낚시를 처음 배우는 내 입장에서는 분명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행동이 이해되면 그 낚싯줄을 자꾸 끊어먹는 행동은 다시 교정될 수 있어, 버려질 수 있어, 바로잡아질 수 있잖아요. 야, 밑에까지 너무 내리지 말고 바닥에 닿을 것 같으면 좀 올려. 이렇게. 알았어요? 바로잡아질 수 있다. 교정될 수 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신발끈 묶는 방법을 배워야만 하는데 그게 뭐를 통해서? 단지 가르침 없이 생성 모방만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발끈 묶는 방법을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하고 뒤에서 교정해주고 가르쳐주는 거 없이 그냥 모방하는 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모방만 한다면 신발끈 묶는 것조차도 어려울 거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는 뭐였어요? teaching과 production, imitation이었어. 오케이?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생성 모방, 그리고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가르침. 생성 모방을 보완해주는 게 가르침이다. 됐죠? 생성 모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도 가르침이다. teaching이다. 됐죠? 주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4강. 그나마 이거는 좀 할만한 거예요. obvious, invisible, corrected.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2번 갑니다. 어휘입니다. totally, 완전히. content, 콘텐츠라고도 하죠. 우리 내용물. proof reading입니다. 증명하면서 읽는 거야. 옳고 그름을 좀 가려내면서 읽는 거야. 그래서 교정입니다. 교정. 선생님이 지금 이제 네이버 치면 예전에는 선생님 책이 한 20몇 권 나왔는데 지금 이제 다 연도가 지나서 한 열 몇 권밖에 안 나오거든. 선생님이 한 10년 동안 책도 엄청 많이 썼었어요. 근데 책을 쓰면 영어에 대한 책이지. 좀 이제 문법서, 참고서, 기본서도 쓰고 문제집도 쓰는데 그다음에 기출문제 풀이집도 쓰고 그러면 처음에는 쭉 쳐. 그지? 근데 봐봐. 여러분의 입장에서 문제를 읽거나 참고서를 읽는 건 그냥 리딩이야. 그런데 이 교정이란 건 뭐냐면 출판사에 내가 원고를 보내면 출판사에서 가인쇄를 해서 선생님한테 다시 택배를 보내. 그래서 가인쇄가 된 걸 보고 내가 틀린 부분이 없는가 교정을 본다고 하는 거야. 오탈자가 있거나 뭐 줄이 뭐 단어가 스펠링이 틀렸거나 이렇게 보는 거. 이걸 교정이라고 해. not 점이고요. so much so that 그토록 많이 어떠어떠해서 그래서 어떠어떠하다 이 말이야. strategy 그 다음 trick A into B인데 B 자리에 동명사가 오죠. 그래서 A를 속여 동명사 하게 하다 라는 뜻. slow down 속도를 늦추다 느리게 하다. spot 자 지점이란 뜻도 있는데 그 지점에서 목격하다 발견하다 보다란 뜻도 돼. 그 다음 slide 미끄러지다 라는 뜻이죠. 근데 미끄러지듯 천천히 움직이다 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 룰러 잡니다. 길이 재는 거 룰러. 가봅시다. 자 reading for meaning 입니다. 의미를 위해 읽는 것. 이건 뭡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책을 읽는 거야. 그치? 이해하기 위해 읽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하기 위해 읽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뭐랑? 실수를 찾아내기 위해 읽는 것. Reading for errors가 아까 뭐였어? 그래서 한 단어로 proofreading이야. 바로 교정이야. 즉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위해 읽는 거랑 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수를 찾아내기 위해 읽는 것, 이게 바로 proofreading이에요. 는 필요합니다. 독자로 하여금 읽는 게 필요한데 for the tiny marks on the page, 페이지에 나온 아주 작은 표시까지도 읽는 게 필요해요. 이것은 특히나 어렵습니다. 이 교정하는 행위는, 교정을 위한 리딩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봅시다. 맞는지. 글쓴이들은요 종종 발견하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봐. 보고 싶은 것만 봐. In their work, 그들의 작품 속에서. 즉 설령 실제로 거기 있지 않는 것조차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류가 있어. 올바르지. 그러니까 오류가 있고 완벽한 문장이 없는데도 보고 싶어. 자기가 글 쓴 자의 입장이니까 실제로 그래요. 교정을 2번, 3번 봅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왜? 내가 쓴 거라 내가 틀렸겠어? 라는 생각으로 오류가 있는데도 못 발견한단 말이야. 글쓴이 입장에서는 잘. 그래서 어렵다. 맞나요? 맞네. 그래서 선생님이 출판사로 다시 택배를 보내. 그럼 이거 좀 다시 한번 봐주세요 하고 또 와. 그 교정 보는 사람이 또 있어, 출판사에. 그래서 또 보내줘. 그럼 내가 또 보다가 또 그 사람이 놓친 것도 또 내가 보고 해서 2-3번 교정을 보고 책이 출판됩니다. 자,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낯선 사람이야. 즉 낯선 사람이라는 얘기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뭐에? 내용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그 책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오류를, 그 글에서 더 많은 오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맞나요? 글쓴이, 라이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 글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낯선 사람이 오류를 더 많이 찾아내. 맞죠? 그치? 누구보다? 작가보다. 게다가요, 자, 점 하나, 점, 그리고 꼬리를 가진 점. 이건 뭡니까? 마침표. 점. 꼬리를 가진 점은 뭐예요? 콤마. 쉼표지? 그러니까 이 점에 문장 부호까지도 교정하는 것, 이 말이야. 문장 부호까지도 교정하는 것은요, 극도로 따분한 일입니다. 그쵸? 그냥 우리가 책 읽을 때 문장 부호 틀렸나까지도 안 보잖아. reading for meaning은. 근데 교정을 위한 reading은 진짜 컴마냐 마침표냐 이것까지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까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니까 따분한 일이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뇌는 실제로 이런 교정 보기를 싫어해, 저항해, 꺼려. 맞아요? 맞네. 그토록 많이 꺼리다 보니까, 그래서 훌륭한 교정가들은요 전략을 만들어냈어요. 무슨 전략이냐? 자기의 뇌를, 그들의 뇌를 속여서 의미를 위한 읽기를 안 하도록 하는. 그치? Reading for meaning과 Reading for errors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정 보는 사람이 책의 내용에 빠져버리면 사소한 실수를 못 발견하니까 그걸 일부러 막는 전략을 만들어냈답니다. 한 효과적인 방법은요, 바로 종이를 크게 소리내서 읽는 건데요. 그 글을 뭐 하기 위해서? 뇌를 느리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하려고? 실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됐어요? 그리고 run ons 밑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계속 되는 문장, 접속사 없이 계속 이어지는 문장. 뭘 의미해? 문법적 실수를 의미해. 또는 and fragment, 요것도 밑에 나와요. 불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 얘는 다 뭡니까? 한 단어로. 그렇죠. errors예요. 실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읽어요. 읽어라. 그 the paper, 그 글을, 명령문이니까 읽어라라고 해야겠네. 마지막 문장부터 forward, 앞으로 읽으래. 즉 글을 거꾸로 읽으라는 겁니다. 일부러 실수를. 왜?
reading for meaning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 문장씩 한 번에 거꾸로 마지막 문장부터 앞으로 읽으래요. 그 종이, 즉 그 논문을, 그 글을 마지막 문장부터 앞으로 거꾸로 앞으로 읽어가는 것은요, 의미를 위한 읽기, 독서를 막아줍니다. 방지해줍니다. 어떤 교정자들, 일부 또 어떤 교정자들은요, 아주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하는 게요? 슬라이드, 뭐였어? 옆으로 미끄러지게 하는 거. 파일링 카드, 뭐예요? 서류 카드. 우리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 책갈피라고 생각하면 돼. 책갈피. 책갈피를 옆으로 미끄러지게 하는 거. 잘 봐. 어떤 거냐면 이런 원리야. 이게 책갈피야. 이게 책갈피. 이게 책이야. 그러면 여기서 해놓고 천천히 이렇게 슬라이드 한다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천천히. 또는 자. 마찬가지죠. 자를 그 글의 줄을 따라서 마찬가지죠. 쭉 안 읽고 자로 이렇게 가린다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거 왜 하는 행위야? 자, to prevent the eyes, prevent A from ing죠. 눈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서 책갈피나 자로 가리면서 읽는 이런 행동이 교정자에게 쓸모없는 행동이에요? 반대지. 아주 helpful이나 아니면 그냥 useful 써도 되겠죠. 그죠? 또는 great나 뭐 good 뭐 이런 거 써도 되고. 됐죠? 5번이 틀렸습니다. 됐어요?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proofreading이죠. proofreading이 어쨌다는 거예요? proofreading은 의미를 위한 읽기와는 전혀 다른데, 즉 proofreading을 위한 몇 가지 전략, 요게 주제가 되겠지. 교정을 위한 몇 가지 전략. 3번 갑니다. 자, habitat, 서식지, consume, 소비하다, 그죠? 구매하다, 뭐 소비하다. population, 원래 인구수 또는 개체수, 사람이 아닐 때도 있으니까. existence가 exist, 아까 오전에도 나왔었는데 존재란 뜻도 있죠. 생존이란 뜻도 있습니다. 생존, 존재. 밀크는 젖을 짜다야, 우유를 뽑아내다. 그냥 뽑아내다도 돼. 알겠지? 그 다음 허니듀는 꿀이슬이야. 꿀이슬. 그지? 단물이야. 단물 말 그대로. 진드기 있다가 나올 거예요. waste liquid는 폐기물 액체죠. 노폐물이야. 노폐물. 그 다음 펑글이에요. 펑글. 펑거스가 뭐야? 곰팡이죠. 펑거스. 펑지. 복수형이 펑기지. 펑글 하면 곰팡이의. 곰팡이와 관련된. predator. prey의 반대죠. 포식자. apart from. 뭐뭐와 멀리 떨어진, 따로 분리된, 뭐뭐 외에도 이런 말이야. 뭐뭐와는 별개의 또는 뭐뭐 외에. so called, 사람들이 말하기를 또는 소위 이른바. carrying capacity, 보통 capacity만 얘기해도 수용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수 있는, 지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수용력입니다. 그냥 능력이라고 해도 돼요.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 이게 뭐야? 대차대조표. 뭐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밸런스가 뭐야? 균형은 균형인데 무슨 균형이야?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야. 나 같으면 이렇게 안 써놔요. 대차대조표 뭐야? 손익장부야. 손익장부. 알았어? 밸런스 시트는 수입과 지출을 적어놓은 장부라고. 장부. 손익결산서 또는 손익대조표 아니면 손익계산서 아니면 그냥 장부, 회계장부. 알았어요? 이렇게 가면 돼. 알았죠? 손실과 이익을 따져보는 회계장부. 그게 밸런스 시트입니다. 세 번째 갑니다. 대부분의 동물 종들은요 생존합니다. 살아남아요. 뭐 함으로써? 먹이를 그들의 서식지에서 찾아내고, 그리고 그 먹이를 소비함으로써, 즉 먹음으로써 생존합니다. 더 많은 먹이가 거기 있을수록
더 커집니다. 더 큰 개체수가 생겨납니다.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먹이가 감소함에 따라 됐어요? 먹이가 줄어들면서 줄어들에 따라서 줄어들수록 동사 주어 so do I, so am I 생각하면 되죠. 나도 역시 그래 이 말이잖아. 뭐뭐도 역시 그렇단데 다행히 이건 어법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오전에 했던 어법 문제 같으면 요 does 자리에 밑줄 많이 나옵니다. 주절의 동사가 decrease죠. 앞에 있는 동사가. 그러니까 먹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뭐도 역시 그렇다. 줄어든다. 개체의 크기도, 개체 수의, 즉 인구 수도, 개체 수도. 근데 그 종의 개체 규모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 생존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됐죠? 한 예외가 바로 개미인데요. 이 뒤에 내용 보고 따져야겠지? 자, 앞에 내용은 뭐였어? 예시가 되면 이 개미는 먹잇감이 줄어들면 망해야 돼. 개체수 줄어들어야 돼. 생존 가능성도 줄어들고 그럼 예시겠고. 먹이가 줄었는데도 이 생존 가능성이나 개체수 주는 것과 관계없는 얘기가 나오면 예외가 되겠죠. 근데 그 개미는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됐어요?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또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그들을 자신의 지속적인 계속되는 생존을 촉진합니다. 즉 스스로의 생존을 촉진한다는 얘기는 지가 스스로 생존 가능성을 늘려간다라는 거야. 먹이의 영향을 받는 예시야, 먹이의 영향을 안 받는 예시야. 스스로의 생존 가능성을 늘려간대요. 아직 모르겠으면 봅시다. 그들은 그래서 진딧물에 젖을 짜. 진딧물을 짜내. 뭘 위해서? 단물 달라고. 그치? 알죠? 개미가 진딧물 뒤에 가고 막 똥구멍에서 단물 빨아먹잖아. 그러면서 무당벌레로부터 보호해주잖아. 그치? 진딧물을. 근데 그거는 아주 달콤한 당분이 있는 노폐물인데 그 진딧물들이 만들어내는 이게 허니듀인데요. 그래서 그 개미는 또한 그들 자신의 곰팡이 농장도 경작할 수 있습니다. 뭐야? 스스로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얘기니까 맞네 이거. 그죠? 먹이의 수, 양, 감소에 휘둘리지 않는 예시가 아니라 예외잖아. 그지? 휘둘리는 것의 예가 아니라 휘둘리지 않는 예외. 자, 그리고 그 농장을요, 자, 조금씩. 디바워 반대야. 막 개걸스럽게 딱 마음껏 먹다가 아니라 조금씩 아껴 먹다야. 그래서 조금씩 계속 아껴 먹어요. 뭐 함으로써 그 곰팡이를 다른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야. 딴 놈들은 내 곰팡이 못 먹게 지켜주는 거야. 농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물질, 그죠? 그 곰팡이들이 그 위에서 자랄 수 있는 물질을 제공해 줌으로써 인간이 농사 짓는 모습하고 비슷하죠. 근데요, 이러한 영리한, 이러한 멍청한 작은 벌레와 별개로, 벌레 말고도 이런 말이거든. 개미의 예를 들었잖아. 야, 곰팡이 농장도 짓고 진딧물도 착취해가지고 단물도 빨아먹고 멍청한 곤충이야? 영리한, 그죠? 영악한 곤충이죠. 이 얘네들 말고도요, 정말로 실제로 그것은 오직, 자, 요거 보세요.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대 대신에 후를 썼을 뿐이야. 선생님 왜 대 대신에 후를 써요? 나중에 좀 다시 자세하게 얘기해 주겠는데,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한번 얘기했거든요. 이때 강조 구문의 강조 대상이 명사나 대명사면 대은 관계 대명사고, 강조 대상이 부사구 부사절이면 대은 관계 부사라고 얘기했었어. 알았죠? 관계사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대을 접속사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뭐 하는 게? 그들 자신의 생존을 촉진시키는 거. 개미 이렇게 하는데 개미도 자기 자신의 생존을 촉진시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한 종으로서, 하나의 종으로서, 그지? 스스로의 생존을 촉진시키는 것은 인간뿐이야. 뭐 함으로써? 소위 사람들이 말하길 수용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용력을 증가시키는 거야. 뭐에 대한 수용력? 그들의 서식지의 수용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즉, 그 수용력이란 어떤 능력이냐면, 서식지의 수용력이란 그 지역의 능력은 능력인데 뭐 하는 능력이냐? 계속해서 필요한, 요구되는 자원을 공급해주는 능력이 바로 서식지의 수용 능력이야. 알았지? 쉽게 말해서 뭐? 논밭에서 작물이 계속 자라나는 능력. 이거를 증가시킴으로써 스스로의 생존을 촉진시키는 유일한 종은 인간뿐이래요. 그리고 또 더 많은 땅을 이용함으로써, 그리고 그 땅의 더 많은 부분을 생산지로서 이용함으로써, 더 많은 땅도 이용하지만 땅의 더 많은 부분을 생산지로서, 그죠? 생산지로서 이용함으로써, 그리고 우리는 매우 이 일을 잘해냅니다. 능숙합니다. 단 한 종도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종이냐면, 설령 그들이 가능하다면, 가능하지도 않지만 가능하다 하더라도 뭐 할 종이냐면 would not, not이 중요합니다. 요거 놓치면 안 돼요. 부러워할, 무시해버릴, 우리의 능력을 부러워할 종, 우리의 능력을 무시해버릴 종. 어떤 능력? 재무제표, 그죠? 손익계산표야. 손익장부, 회계장부, 뭐 자연에 대한 손익장부를 우리 자신의 호의 속에서니까 우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연의 밸런스 시트를, 회계장부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부러워해야 돼, 무시해야 돼? 다른 종들이 부러워해야 할 거 아니야. 그치? 오, 야! 우리는 주어진 땅을 효율적으로 경작할 수 없는데, 야, 인간은 같은 땅을 경작해도 더 효율적으로 경작할 수 함으로써, 그지? 근데 아까 뭐였어? 개미는 다른 종에 의탁했잖아요. 진딧물이나 곰팡이가처럼.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 스스로가 경작지를 더 효율적으로 경작해서 생존 가능성을 더 촉진시켰다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어떤 거야? 다른 종이 설령 있다면, 그럴 수도 없겠지만 부러워할 수 있는 종, 부러워할 종이, 근데 부러워해야만 하는 종이 실제로는 이 지구상에 단 한 종도 존재하지 않는다. 됐죠? 부러워할 종이 아니라 부러워하지 않을 종. 이 낫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부러워하지 않을 종. 누구나 다. 다른 종들은 인간의 이 능력을 다 부러워할 거야. 할 수만 있다면. 그지? 부러워할 걸, 이 말이잖아. 됐죠? 요 낫 때문에. 알았죠? 낫이 없다면 뭘까요? 이건 뭐야? 우리의 능력을 무시할 수 있는 놈들은 없어. 그지? 근데 낫이 있기 때문에 요게 좀 헷갈렸을 겁니다. MB입니다. C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3번으로 써서 틀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3번으로 써서. 자, 네 번째입니다. 가봅시다. irrigate가 뭡니까? 관계하다인데, 개야, 개. 이 관계가 뭐라고 그래서 쉬운 말로 물을 대다야. 논밭에 물을 대다. 근데 물이 되어진 농업, 관계 농업입니다. 그 다음, in terms of, 오전에도 나왔죠? 뭐뭐의 측면에서, 뭐뭐의 관점에서, 또는 쉽게 뭐뭐라는 점에서. incur입니다. 발생시키다 라는 뜻도 되고, 뒤에 나올 거예요. incur the charge 하고 나오거든.
비용 또는 요금을 발생시키다. 그러니까 요금을 물게 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charge 요금. reduction reduce의 명사형. subsequent 그 순서 뒤에 오는 이죠. 그 뒤를 따르는 또는 그 이후란 뜻이야. consider의 명사형 고려. consideration. scarcity scarce의 명사형이죠. 희귀한, 희소한, 드문, 그죠? 희소성, 부족. efficient가 뭐야? 효율적인이고 efficiently가 효율적으로인데 in이 붙었으니까 반대말이네. 비효율적으로. overuse 지나치게 써버리는 거죠. 남용이죠. 남용. 뭐도 있어요? 요것도 있죠? abused. conserve의 명사죠. conservation, 보호, 보존. sector, sector는 뭐라고 그랬어? 원을 잘라놓은 게 sector라고 했어, 원래. 그래서 부채꼴이라는 뜻도 있고, 일부, 부분, 요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원에서, 요게 섹터야, 섹터. 알았죠? 또 있네요. substantial, 상당한. practice, practice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물론 동사의 뜻도 있지만 명사로도 연습, 훈련, 그 다음 실행, 실천, 관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드립 irrigation. 요 드립이 뭐야? 우리 핸드 드립 커피 하잖아. 그렇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번 달부터 바리스타 2급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학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에? 그럼 핸드 드립. 그럼 드립 커피는 뭐야? 그냥 막 병에 있는 거 콸콸콸 쏟아 붓는 커피야? 아니잖아. 한 방울씩 또록또록. 물방울이 드롭이잖아. 그러니까 물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게 드립이야. 그죠? 오케이?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건 개드립이고요. 이런 게 개드립이에요. 미안합니다. 자, 드립, irritation. 물을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해서 물을 주는 거야. 알겠죠? 물 막 콸콸 쏟아붓지 않고. 그래서 적수관계. 말이 어렵지? 그러니까 물을 조금씩 누적시키는 관계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네. 그지? adopt, 채택하다, 입양하다라는 뜻도 있죠. 야, 너 앞으로 내 후계자로 채택하마. 내가 아들이 없으니 앞으로 너 내일부터 내 아들로 삼을게. 그래서 입양하다라는 뜻도 됐고. water intensive, intensive가 집중적인이란 뜻이야. 물 집중적인 또는 물 집약적인. 집약적인이란 말 잘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헷갈리면 집중적인이란 뜻으로 해석해도 돼요. 메이크업. 요 얘기 하나 해줄게. 요거 여러분 아침에 안 해주고 어제 얘기해줬지? 재우야. 고1, 2 어법 시간에 얘기해줬지? 메이크업. 지아가 선생님이 혹시 원 그려준 거 봤어? 설명? 못 봤지? 잘 봐. 메이크업. 우리나라에서 메이크업 선생님이 설명 제일 잘해. 원이 완전체야. 그래도 뭐 거의 잘 그렸죠? 조금 요 부분이 찌그러지긴 했지만. 자, 이게 완전체라고 합시다. 퍼펙트라고 해. 요걸 만드는 게 메이크업인데, 자, 메이크는 만들다죠. 업은 두 가지 뜻이야. 가장 큰, 물론 다른 뜻도 있어요. 근데 일단 중요한 두 가지 의미, 부사 업은 위로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완전히 철저히 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메이크업은 뭐야? 완전히 만들다야. 즉 완전하게 만들다인데, 자, 원이 완전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런데 내가 원의 완전체를 갖지 못했어. 그래서 요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완전체로 만든다. 이게 메이크업이야. 메이크업. 알았어요? 그래서 1번 뜻은 뭐예요? 완전체를 만들어내다니까 이루다, 구성하다 또는 완전체의 일부를 차지하다라는 뜻이야. 알았죠? 두 번째.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고 바쁘지만 이제 대학 가서 20대가 돼가는 회사에 다니다 보면 물론
또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요새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내 외모가 100% 완전했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더니 이만큼의 흠결이 있네. 이만큼의 흠결을 화학 제품의 힘을 빌어서 완전하게 메꾸는 거야. 그치? 이거 뭐야? 화장하다지. 그치? 오케이? 스드메 하잖아 우리 신부들.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이 메이크업이 뭐야? 이루다요? 화장하는 거잖아. 그치? 연예인들 화장해주는 사람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자, 내가 도시를 내가 그 유튜버야 아니면 뭐 블로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승지를 10군데를 갔다 와서 우리나라의 10대 명소 소개라는 글을 쓰기로 했어. 어? MBC에서 아니면 뭐 유명한 신문사에서 의뢰를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원고료를 지불받고 10군데를 갔다 와서 탁 쓰는데 실제로는 9군데밖에 못 갔어. 10군데를 다 갔다 와야 완전체가 되는데 9군데밖에 못 갔어. 근데 내 여동생이 나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순천에 나간 민속마을 요 한 군데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 못 갔단 말이야. 근데 내 여동생이 옆에서 오빠 나 거기 가봤는데 이게 좋고 그래. 그래서 내가 가보진 않았는데 내가 마치 가본 것처럼 완전하게 10가지의 얘기에 빠진 부분을 거짓을 동원해서 완전하게 만들어낸 거야. 지어내다. 알았죠? 오케이? 네 번째, with, makeup with입니다. with까지 붙어서. 자, 이번에 여러분 아빠, 엄마가 어제 결혼기념일인데 아빠가 회사에서 회식한다고 해가지고 새벽 늦게 들어와가지고 싹, 그지? 엄마는 결혼기념일인데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승질 팍 나가지고 아침에 아빠는 막 속쓰려 죽겠는데 해장국 그냥 막 속쓰려 죽어버리라고 볶음밥 해줘버려 막. 그지? 한번 죽어보라고 막. 아빠가 왜 그러지 하다가 이제 여러분이 말해준 거야. 아빠 어저께 결혼기념일이라며. 엄마가 이제 그래서 속이 상했죠. 그래서 아빠 엄마의 이 완전한 원만한 부부관계 이만큼의 틈이 생긴 거야. 그치? 그날 저녁 아빠가 퇴근하면서 엄마가 평소에 그 카톡 이미지 배경 화면에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쓰던 샤넬 600만 원짜리 백을 하나 탁 사왔어. 여보 사실은 어제 내가 준비했는데 하면서. 그래서 엄마 아빠의 원만한 부부관계 이 깨진 틈을 샤넬 백으로 메꿔줬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의 관계가 다시 엄마와 아빠가 뭘 한 거야? 아빠가 엄마와의 관계를 메이크업한 거는 화해하다. 다 메이크업이야. 그래서 완전체를 이루는 게 메이크업이라고.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이번엔 4입니다. 메이크업 4. 그치? 이야, 샤넬백도 사줬겠다. 이제 마누라가 바가지 안 긁네. 그러니까 엄마가 여러분 엄마가 그런 거야. 그럼 진작 말하지. 알았어. 그럼 오늘도 회식한다고? 알았어. 오늘은 내가 봐줄게. 딱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기분 좋아서 완전하게 됐잖아요, 부부관계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빠가 딱 회식하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오는데 대리기사가 자기 차가 아니다 보니까 차 조작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차를 하다가 아빠가 뽑은 지 2달밖에 안 된 할부가 아직 58개월 남은 차를 박아버렸어. 아파트 주차장 기둥에다. 그럼 대리기사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가요? 차 완전한 할부 58개월 남은 완전체가 기둥에 박아서 요만큼의 흠결이 생겼잖아. 이 사람 이 흠결 메꿔줘서 다시 완전하게 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돈으로 다시 완전하게 메꿔줬어. 이거 뭐 하는 거야? 돈으로. 그렇죠. 배상하다. 보상하다. 알았지? 5가지 뜻이야. 다. 자주 쓰이는 5가지 뜻. 됐죠? 이제 메이크업 나오면 여러분은 저절로 이거 떠올리면 돼. 에?
한 군데에 흠결이 생겨서 부족한 부분이 생겨버린 완전체, 그 완전체를 다시 완전하게 만들다. 메이크업. 이루다. 얼굴이 부족해? 화장하다. 아, 뭔가 완전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거짓으로 지어내다. 그 다음 화해하다. 배상하다. 보상하다. 됐지? 됐죠? 여기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그래서 순서대로 쓴 겁니다, 선생님이. 구성하다. 가봅시다. 아, 여기서 이 얘기 하느라고 시간 잡으면 안 되는데 이따가 7, 8번이 좀 어려운데. 자, 보세요. 관계 농업, 즉 물을 대는 농업에서는요, 농부들은 전형적으로요, subsidy가 보조금이죠. 거기에 ice를 붙여 subsidize라고 하면 보조금을 주다야. 그런데 be subsidized니까 수동태죠? 보조금을 받습니다. 뭐라는 점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조금을 받아요? infrastructure입니다. 사회 기반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그죠? 사회 기반 사업이잖아요, 농업이. 근데 그 사회 기반 사업은요, 뭐 하는데 사용되는 겁니까? 물을 그들의 농장에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회 기반이라는 사업 측면에서, 이 관계 사업이라는 기반 사업 측면에서 보조금을 받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기도, 농업용 전기는 엄청 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보조금 혜택이야. 자, 근데 그래서 그래서 도치가 일어났죠? 의무문호순의 도치입니다. 거의 좀처럼 뭐 하지 않아요? 그들은, 농부들은요, 요금이나 비용을 물지 않아요.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 물의 수질이죠. 물의 품질이니까 수질의 감소로 인한 요금이나 비용 내 안 내? 안 낸다는 얘기잖아. 수질 감소. 오케이? 됐어요? 그들의 이러한 상당한 그 뒤에 이르는, 그 뒤따르는, 그 이후에 생겨나는 물의 사용 때문에 수질의 감소가 생겨도, 그지? 물이라는 품질의 감소가 생겨도 요금 따위 내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물의 사용은요, 매우 많이 보조금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 비용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없이, 적절한 고려도 없이. 뭐에 대한 고려? 부족, 희소성, 물 부족, 그죠? 비효율적으로 낮은 수치에 대한 부족의 적절한 고려도 없이. 그리고 또 그 가격은 심지어 영원으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됐죠? 이게 바로, 이러한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결과를 가져오냐면, 과용, 남용, 물을 펑펑 써버리는 거야. 비용 안 내니까. 그지? 심지어 영원히를 어떤 데는 펑펑 쓰고. 그래서 결국 fail to 부정사 또 나왔어. 요거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실패하다가 아니라, 지난주인가 선생님 한번 말해줬잖아.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요걸로 해석하라고 그랬지. 하지 못하다. cannot 동사 원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either or죠. 효율적인 소비도, 그리고 물 보존에 대한 투자도, 그 어떤 것도 촉진시키지 못합니다. 맞죠? 맞죠? 프로모트도. 맞죠? 됐어요? 자, 그 다음 예를 들면요, 물 가격은요, 어디서? 농업 부문의, 농업 분야의, 이스라엘에서의 농업 분야의 물 가격은 100% 상승했습니다. 지난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랬더니 이러한 가격 증가들이 결국 뭘 이끌어냈냐? 무엇을 야기했냐면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디에서? 농업 관행에서의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변화에는 뭘 포함하느냐면 a move to drip irrigation. 뭘로 옮겨갔어요? 아까 적수관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는 물 주는 것을 포함해서 또 더 많은 적합한 적절한 작물을 채택하는 것, 그리고 물 중심적인 나무를 좀 제거해버리고 그 대신에 다시 바꿔서 심는 거죠. 물을 절약하는 유형으로 바꿔 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계속 ing 병렬 듭니다. 그리고 재활용되고, 그 다음 염분, 소금기가 제거된 물 자원이니까 수자원이에요. 수자원의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 이게 다 뭐야? 변화죠. 상당한 변화 맞죠? 물가격이 오르니까 이런 변화가 생겨났다. 맞지? 그죠? 자, 그 다음 as a result, 그 결과 농업용수에 대한 수요가요 상당히 증가했어요. 물 가격이 올라서 이러한 변화가 생겨서 물을 아끼려는 변화가. 그래서 농업용 용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버렸어. 매우 많이, 상당히. 그리고 염분 제거, 소금기를 없애고 재활용된 수자원이 지금은 약 관계용 물 사용의 약 50%를 차지한대요. 그럼 이런 재활용된 물 아니면 소금기 없앤, 바닷물로 소금기 없앤 물이 50% 차지했다는 얘기는 물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농업용수, 관계용수의 수요가 50%로 줄었다는 얘기 아니야? 요거겠죠. 그죠? 그럼 decreased로 바꾸면 딱 떨어지겠죠. 정답은 5번. 됐습니까? 괜찮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4번까지. 이제 문제는 이 다음 시간에 후반부에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올 겁니다.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5번. 자, incredible. 믿을 수 없이 놀라운 이 말이죠. 그죠? 우리 뭐 애니메이션도 있죠. and rich에 en 접두어가 붙었으니까 풍성하게, 풍요롭게, 부유하게 만들다, 하다. displace 멀리 놓다. 그래서 축출하다, 쫓아내다라는 뜻도 되고 대체하다. invaluable 잘 봐야 돼요. valuable이 귀중한입니다. 그죠?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이니까. 근데 이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이야. 가치 없는 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얘는? 자, 요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아닙니다. 요것과 반대고, 오히려 뭐와 같은 말이냐면, 가격을 못 매기느냐, 매우 소중하냐, 매우 가치 있는. stimulation, 자극이죠. stimulate의 명사. 그 다음 ban, 금지하다. constraint, constant예요. 계속되는, 끊임없는. 그 다음 condemn, 비난하다. make a point of doing 하면 뭐뭐 하는 포인트를 지키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반드시 꼭 뭐뭐 하다, 또는 대개는, 보통은 의례 뭐뭐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former, 이전의, 전임의. 에디터, 편집장. accuse A of B는 A에게 B를 비난하다,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이 되죠. first hand, 직접. 내 손에 처음으로 온 손이잖아요. 직접이란 뜻도 되고. 그럼 여기서 나온 게 두 번째 손이죠. 얘는 뭔 말이야? 간접이죠. 간접의, 또는 내 손에 저 전화기, 선생님 이 전화기 돈이 없어서 남이 쓰던 걸 두 번째 손이야. 왜 중고? 그지? 중고라는 뜻도 됩니다. 그 다음 5번으로 가봅시다. 자, 테크놀로지, 첨단 기술입니다. 는요 굉장히 놀라운 도구입니다. 아주 위대한 힘을 가진, 뭐 할 힘이냐면 삶을 풍요롭게 할. 하지만 그것이 대체해버린, 목관대 생각돼 있죠? 그것이 대체해버린 또는 쫓아내버린 것들은 뭐냐면, 즉 첨단 기술이 몰아내버린, 없애버린 것은 가족과의 시간, 얼굴을 마주보고 친구와 대면하는 상호작용, 공부 시간,
신체 활동, 그리고 수면까지도 첨단 기술이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다 아주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리고요, 첨단 기술이 뇌를 이런 계속되는 지속적인 자극을 기대하도록 훈련시키는 방식은요, 매우 고무적입니다.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매우 곤란합니다. 또는 문제가 됩니다.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뭐예요? troubling-이죠. 왜? 좋은 거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뇌로 하여금 계속되는 자극을 원하게, 이게 고무적인 일은 아니지. 자, 그래서 애덤 엘터의 책 제목입니다. 이게 저항 불가능한 뭐 중독적인 첨단 기술과 이런 우리를 계속 낚이게 하는 또는 연결되게 만드는, 몰두하게 만드는 산업, 이런 거죠. 요 제목, 이 책에서 그는 비난하는 어떠한 점, 그러니까 뭔가를 나무라는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어떤 비난하는 요점을 만들어내냐면, 자, 많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그리고 가장 잘 그 첨단 기술의 힘을 이해하고 가장 잘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들의 아이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치? 첨단 기술을 쓰길 원하지 않아.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보내버립니다. 월드오프 학교로. 근데 그 학교는요, 첨단 기술을 금지시킵니다. 교실에서. 여기서 첨단 기술은 뭐 휴대장비나 휴대폰 이런 거겠죠. 그죠? 그리고요, 반드시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낙담시키고 단념시킵니다. 첨단 기술을 집에서도 뭐해? 단념시키죠. 만류하고 낙담시키는 거예요. 금지하는 거니까. 언제까지? Up until 나이 12살 나이가 될 때까지. 핸드폰, 스마트 패드, 그죠? 이런 거. 첨단 기술 그 자신인, 첨단 기술의 왕인 그 자신 스티브 잡스는요, 아주 신중했어요. 뭐 하는데? 그의 자녀들의 첨단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는데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그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쵸? 크리스 앤더슨은요, 전임 편집장인데, 와이어드라는 전임 편집장이었던 크리스 앤더슨은요, 닉 버튼에게, 자, 뉴욕타임스의 닉 버튼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우리 애들은 나와 내 아내를 탓하더라, 비난하더라. 뭐 때문에? 이런 파시스트, 독재자, 그죠? 파시스트라고. 그리고 지나치게 걱정 많이 한다고, 첨단 기술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걱정한다고 나랑 우리 마누라 뭐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그것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봐왔어요. 첨단 기술의 위험성을, 혜택과 이점을 직접 이렇게 아이들이 못 쓰게 한 거는 혜택을 받겠어? 위험성을 직접 본 거죠. 그리고 나도 그 위험을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봤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러한 일이 내 아이들에게 일어나기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라고 이 사람이 말했대요. 됐죠? 첨단 기술의 위험성, 그지? 오히려 첨단 기술의 선두주자들조차도 아이들에게 권장하지 않는 첨단 기술의 아이들에게 미치는 위험성, 이 정도가 주제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troubling, discouraging, dangerous. 5번이 정답이 되겠네. 됐죠? 5번 할만합니다. 6번까지도 할만합니다. 자, unprecedented. 오전에 얘기했었죠? 전례 없는, 선례 없는.
그 다음 impact, 영향, 효과, 결과 또는 영향을 미치다. notably, 특별히 또는 주목할 만하게, 뚜렷하게. multiple, 여러. 그 다음 이게 좀 이상해. 너무 심하게 의역을 해놨어요. proportionally가 뭐예요? 균형이 맞게입니다. 균형적으로, 비율적으로란 말이거든. 그럼 this가 붙었으니까 뭐야? 균형이 깨지게 해요. 균형이 깨지게 해. 알겠죠? 이거 좀 이상해요. 뭐 비균형적? 비균형이 아니라 쉽게 갑시다. 불균형하게. 쉬운 말로 갑시다. 불균형하게. access, 접근권, 접근 권한, 기회. infant formula, 유아용 유동식인데 이게 뭐냐면 애들이 먹는 이 포뮬러가 뭐야? 화학식이지? 그지? 그러니까 애들이 먹는 유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유 이런 것들. 예? 쉽게 분유나 아기들이 먹는 이 화학식으로 만들어낸 유제품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 stock of on이야. 뭔가를 재고로 비축해두다죠. 사재기해두다. 그 다음 자, equality가 공정, 공평이죠. 인이 붙었으니까 불공정, 불공평. 그 다음 disposable income인데 dispose가 뭡니까? 마음대로 쓰고 버리다야. 마음껏 처리하다, 처분하다지. 그래서 원래 disposable은 내가 쓰고 마음껏 버릴 수 있느니까 원래 일회용이라는 뜻도 있었어. 근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그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수입입니다. 그쵸? 뭐 가처분 소득 이런 거 어렵잖아요. 여기 나왔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수입. 그 다음 public transit, 대중교통. 됐죠? 가봅시다. 코로나가 드디어 나옵니다. COVID-19. 자, 코로나 얘기가 아마 이번 관련된 얘기가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을 엔데믹화 되긴 했지. 그죠? 근데 지금 다시 여러분 요새 코로나 발생 환자 현황 보는 사람 없지? 선생님은 요새도 계속 봅니다. 다시 3만 명 넘어갔어. 늘어나고 있어. 근데 누가 크게 관심 안 둬. 선생님 애들도 지금은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 옛날엔 요거부터 했잖아. 근데 지금 이거 안 해요. 웬만하면. 그냥 다 해열제만 처방하고 그냥 감기로 치부해버려. 자, 코비드-19은요. 전례 없던 영향을 have an impact on이죠. 영향을 끼치다. 어디에? 우리 소비자의 소매 경험이야. 또는 구매자의 소비 경험이라고 합시다. 의 모든 측면에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가장 뚜렷하게 주목할 만한 게는 뭐에 영향을 미쳤냐면 가용성, 구매 가능성이라고 합시다. 살 수 있는 구매 가능성과 가격에 가장 뚜렷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매자들은요, 소비자들은요, 이렇게 보고해 왔습니다. 방문해야만 했다고. 어디를? 많은 소매점을, 여러 소매점을 방문해야만 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원하는 음식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음료를 찾기 위해서, 또는 생각된 거겠죠. 또 말해야만 했다라고 보고합니다. 뭘 말해야 했대요? 그들이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야만 했대요. 음식과 음료, 그들의 가족들이 선호하는 음식이나 음료의 유형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해야만 했다라고 지금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음식 가용성, 구매 가능성의 감소, 맞죠? 구매 가능성이 줄어든 거잖아요.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 맞네.는 아까 뭐였어? 상대적으로 하지 마. 불균형적으로. 그지?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균형으로. 그럼 한쪽에만 치우쳐서 이 말이야. 누구에게? 공동체. 어떤 공동체? 이미 줄어든, 감소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던. 뭐 할 접근권이에요? 어디에 대한 접근권? 소매 음식원, 음식 자원, 그냥 소매 음식, 그치? 에 대한 접근권이 이미 줄어든 공동체들. 예를 들어, 누구와 같은 시외의 공동체나 또는
색깔의 공동체. 이거 뭐예요? 유색인종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전부터 코비드 19의 영향 받기 전부터 구매 가능성이 있어서 구매력에, 구매 가용성에 원래 좀 제한이 있었는데 특히나 더 한쪽으로 치우쳐서 불균형하게 이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많이 줬대요. 안 그래도 불균형이었던 사람들이. 자, 공급망이죠. 공급사슬, 공급망에 대한 문제는요. 가용성, 많은 음식의 구매 가능성, 음식과 음료의 구매 가능성을 제한해 버렸어요. 뭐를 포함해서 어떤 음식과 음료를 포함하냐면 유아식, 아기들 먹는 음식, 분유 같은 것. 그리고 자, 하지만 텅 빈 식료품점의 선반은요. 훨씬 더 어떤 결과물이냐면 소비자 행동의 결과물이에요. 자, 물론 코로나 19의 이런 구매 가능성의 제한 또는 감소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큰 영향을 준 건 뭐야? 소비자들의 행동 탓이야. 알았어요? 많은 소비자들이 뭐 했어? 사재기를 시작했어. 그렇잖아, 우리 코로나 때. 에? 그리고 그 이유는 either A or B죠.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물건을 살 수 없구나, 발견할 수 없구나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이, 또는 그들이 자, 횟수의 기회의 수니까 횟수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집을 떠나야만 하는 횟수를 제한하고 싶어서. 그치?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데 옛날 같으면 마트 5번 갈 거 우리 어떻게 했어? 여러분 엄마 아빠 한 번, 2번 가고 몽땅 사왔잖아. 그치? 이게 오히려 식료품점 선반을 텅 비게 만든 결과물이야. 오케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 행동은 자, advertently는 뭐예요? 뚜렷하게 또는 의식적으로 요런 말이야. 주의 깊게라는 뜻도 있죠? 의식을 가지고 오니까 조심스럽게 또는 주의 깊게 이 말이야. advertently는. 근데 inadvertently는 뜻하지 않게니까 조심성 없이 이런 말이야. 또는 뭐 무의식적으로 뜻하지 않게 이러한 소비자 행동들이 의도치 않게 뜻하지 않게 불평등, 음식의 접근권, 즉 음식의 구매 가능성, 됐어요? 음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덜어냈습니까? 어땠어? 더? 그렇지. 더 악화시키고 심화시켰죠. 그럼 얘 뭐로 바꾸면 돼? 해설지에는 심화시키다 라는 말로 deepen이 나오는데 굳이 이거 아니어도 선생님 볼 때는 worsen? 그죠? 악화시켰다. 그지? 아니면 또 뭐 있어? 강화시켰다. strengthen. 이런 말 들어가면 되겠죠. 맞나요? reinforce, 강화했다. 이런 것도 되겠고. 그죠? 이걸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마무리 갑니다. 자, 제한된 수입을 가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충분하게 마음껏 쓸 수 있는 수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쵸? 뭐 하기 위해서? 대량 구매를 하기 위해서. 벌크, 그지? 대량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은 제한 받을 겁니다. 제약을 받을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그들이 살 수 있는가, 즉 살 수 있는 양에 있어서 만약 그들이 대중교통에만 의존한다면. 왜? 대중교통도 옛날에 자리 비우기 했고, 그지? 한 자리 건너서, 그죠? 마스크 써야 됐고, 그러니까 불편했잖아요. 이러한 제한된 재고, 그죠? 재고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일부러 강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하도록?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강요했을지도 몰라요. 또는 의존하도록. 이것도 투생각돼 있죠? 1번, 2번. 뭐에 의존하도록? 더 비싼
작은 가게, 어떤 가게? 자기 집에서 더 가까운 더 비싼 가게에만 의존하도록. 됐지? 됐죠?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잘못된 소비자의 행동이 뭘 이야기했다? 그렇죠. 음식 접근권의 불평등, 불공평을 더 악화시켰다. 심화시켰다. 이게 주제지. 됐죠? 그렇잖아. 옛날에 막 우리 코로나 초기 때 생각해봐요. 뉴스에 막 다 마트, 대형마트 막 라면 다 바닥났다고 그러고 물, 생수 막. 나 그 제일 무식한 짓. 나는 안 그랬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해줬나? 선생님은 구도심 원성동에 사니까 옛날 동네야. 그래서 소금 가게 영업사가 있거든. 원성동에. 원성동 그 영업사 2달째 문 닫았어요. 재고 소진. 예약도 안 받습니다 하고 찾다 내려버렸어. 왜? 사람들이 소금 사재기 해놨어. 누가? 선생님처럼 제한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 disposable income이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 해놓은 거예요. 소금. 막 몇십 가만. 소금 있는 거 다 주세요. 트럭 가져와가지고. 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이제 소금 믿고 못 먹으니까. 그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야? 실질적으로는 오염수 방류에 일부 조장을 하고, 그지? 격려하는 세력인 여당을 지지하잖아.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정치 현실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막 그런 거야. 여보, 우리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더라고. 내가 뭐라고 했겠어. 그래서 괜찮아. 맛소금 먹으면 돼. 멍청한 짓이죠. 맛소금은 뭘로 만들어? 전이름으로 안 만들어? 맛소금도 가공한 전이름이잖아. 어쩔 수 없이 먹게 됩니다. 나중에. 왜? 나중에 여러분 중국집 식당 이런 데 안 갈 거야? 가공식품 안 먹을 거야? 그 소금이 방류 전에 산 소금으로 만들었다는 보장이 어딨어? 결국 먹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시야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포커스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소금 사재기가 아니라, 이렇게 멍청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야 돼. 뭐? 오염수 방류. 방류 막아야지. 이야! 저번 주에 뉴스 보니까 선생님도 소위 뭐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만 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도 있고 일본 놈들을 비하하는 쪽발이라는 표현도 이거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선생님 민족주의자라고 그랬잖아.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야. 찢어지게 가난한 독립운동가. 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난 일본 맥주 먹지도 않았어. 뭐 일본 보이콧 운동 있기도 전에 유니클로 옷 사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에 좀 대처할 줄 알아야지. 중국 애들이 이번에 저번 주에 어떤 뉴스를 보고 선생님이 좀 한편으로 통쾌하면서 한편으로 참 우리나라 현실이 씁쓸했냐면, 중국에서 대놓고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해버린 모든 수산물, 후쿠시마 산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인근의 8개 현이 아니라 일본 그냥 프롬 재팬에 다 검열한다. 이거 무슨 말이야? 수산물은 검열하려고 줄 서서 기다려야 돼. 어디에? 냉동창고에? 실온에? 그럼 어떻게 돼? 수입하라는 얘기야 말하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입 금지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달라들었죠. 무슨 소리야! 철폐하라! 철회하라! 빨리 개방해라!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대변인이 나와서 한마디 하잖아. 미친 소리, 개소리 집어치우고 우리 끝까지 일본 수산물 안 열어줄 거다. 일본 꼼짝 못하잖아. 우리나라 어때? 어서 옵시오! 그지? 누가 막 반대한다, 검열한다 그랬더니 이 개새끼들 안 들어가. 왜 괴담을 유포하고 있어? 이 개새끼들이. 그래놓고 소금집이죠. 2트럭 주세요. 이러고 있고. 진짜 씁쓸한 현실. 씁쓸한 현실.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 시대 때, 여러분 시절에, 그리고 어린 나이 때는 정치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에 대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까? 상식적인 행동을 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를 하면서 7번으로 갑시다. 뭐 설명하라고. 이거 7번, 이거 그거네. 이게 선생님 볼 때 이 7번 제일 어렵습니다. 자, 이스태블리시의 PP예요. 이미 확립된, 그죠? 세워진, 확립된, core, 핵이죠, 핵. 그지? 핵심의, 디비전, 디바이드의 명사형. 구분, 분할. 그죠? 구획. contemporary, 동시대의란 뜻도 있죠.
같은, temporal, 시대, 순간, 의니까 동시대의 또는 현대의, 나와 동시대니까 현대의. sociologist, 사회학자. presumed, presume의 pp입니다. 추정되는 이죠. 당연히 이럴 거라고 여겨지는. automatic은 저절로 발생하는 자동의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unreflective, reflect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지. 반사하다, 반영하다, 반성하다, 성찰하다.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무반성적인 하지 말고 무반성적인도 되고, 반성하지 않는, 반영하지 않는, 그지? 반사하지 않는 세 가지 뜻이 다 있어. govern, 통치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stimulus, 복수형은 stimuli, 자극, stimulate가 자극하다. intentionally, 고의로, 의도적으로. vocabulary, 어휘, 그죠? 갑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 안 끝났네요. discipline, 훈육, 교육이란 뜻도 되고 학문, 학과란 뜻도 돼요. 그 다음 subject, 주제, 제목이란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아까 우리 피실험자, 실험 참가자 또는 대상자, 피지배자란 뜻도 됩니다. autonomy, 자율성. notion, 노트의 명사형, 개념. routinized, 루틴으로 만들어진 이 말이야. 그래서 일상화된, 습관화된, 관습화된. disrespect는 respect 반대죠. 그러니까 뭐야? 능멸, 멸시, 무례 이 말이야. 존중의 반대니까. convention, 관습. ceremony, 의식. capture, 포획하다, 포착하다, 담아내다 이 말인데, 이 관습하고 습관이 어떻게 달라? 관습하고 습관이 어떻게 달라요? 한자 똑같아요. 순서만 바꾸는 거야. 어떻게 달라? 선생님한테 설명하라고 해도 여러분 뭐는 안지는 알아. 습관하고 관습이 다른지는 알겠어. 설명 못 하겠잖아. 그래서 미칠 일이 있다 벌어집니다. 보세요. 비록 습관은 형성합니다. 핵심 부분을. 뭐의 핵심 부분? 이거 선생님이 요거 때문에 한 1시간 수업 준비했거든. 원문 한번 찾아보려고 원문 출처를 찾다가 포기했고 도저히 안 돼서 네이버도 검색해봤어. 또 유튜브도 검색해봤습니다. 심지어 그러다 뭘 알게 되냐면 이번에 2023년도 사주특강을 강의하는 거 나밖에 없더만 유튜브에는. 그지? 그리고 요거에 대한 해설을 올려놓은 블로그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문만 그대로 올려놓은 블로그는 수많은데, 그러면 우리 학원에 한 500명씩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나도 좀 소금 좀 사지게 해놓고 막 그럴 건데. 자, 그 어떤 확립된 관계, 인간관계라고 합시다. 인간관계의 핵심 부분을 형성한대. 뭔 말이냐면, 말 자체가 어렵잖아. 습관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해 이 말이야. 알았지? 그렇지만 중요하기도 하고 또 종종 어디에 핵심에 놓여 있어? 자꾸 핵심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활동입니다. 사회의 분화, 즉 사회를 구분하는 걸 표시하는 활동. 사회 분화 활동을 표시하는, 그지? 사회 분화를 표시하는, 보여주는 활동의 핵심에 종종 놓여 있습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정리할게. 습관은요, 인간관계에서 핵심 부분이고 사회적인 구분의 핵심 부분이에요. 됐지? 좀 쉽지? 자,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습관은요 종종 연구 안 돼. 자주 연구 안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핵심인데 연구가 안 돼요. 누구한테? 현대 사회학자들에게서. 왜냐하면 뭐 때문이냐면 그 습관에 의례 그러리라 하고 추정되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 임의성, 제멋대로, 무의식성, 오케이? 그리고 성찰하지 않는, 반성하지 않는이 아니라 그냥 뭔가를 성찰하지, 생각 없는 이런 말이야. 습관이 이 사람들, 사회학자들은 스스로 그냥 짐작하는 거야. 추정해버리는 거야. 습관은 뭐다? 사회학자들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무의식 중에 생각 없이 일어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사회학자들은 연구거리로 삼지를 않아. 이렇게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사회활동과 인간관계의 핵심인데도 연구 안 해. 됐지?
하지만 습관과 그 사회적인 형태, 습관의 사회적 형태가 즉 뭐냐? 습관이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관습이자 전통인데 습관과 관습, 전통 이 전부 다가 be seen as야 뭐라고 여겨지다죠? 누구들에 의해서? 옛날 더 이른 연구자들, 초기의 연구자들의 옛날 연구자들에게서는 이 습관, 관습, 전통이 다 뭐라고 여겨진 거야? 그러나 라고 했잖아. 힘이래요. 활성화되지 않은 무능한 힘, 실질적인 진짜 힘. 어떤 힘이냐? 우리를 통치하는 뭐겠어? 실질적인 힘이죠. 지금 현대 사회학자들은 연구 안 하는데 하지만 옛날 연구자들은 이 습관, 관습, 전통을 뭐라고 여긴 거야? 우리를 지배하는 진짜 힘이야! 라고 여겼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진짜 힘은 여기에서 which의 선행사가 뭐냐면 요겁니다. The real forces가 요놈의 선행사야.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 실질적인 그 원동력은 그 힘은 다 종종 문제야. 문제란 얘기는 중요한 이슈야. 알았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그 힘은 중요한데요. 중요한 원동력, 중요한 문제인데 거의 무의식적인 반응이야. 뭐의 반응? 반응의 문제래. 습관적 자극인데 어떤 자극? 졸라 길어 또. 행동을 이끌어내는, 즉 우리를 통제하는 하고 같은 말이야. 우리를 통제하는 습관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이 습관적 자극, 오케이? 어느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추종되어져 왔던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추종되어져 왔던 과정이 뭐냐면 관습과 전통이야. 알았어? 이 습관이 실제로는 정말 진짜 힘이고 또 뭐야? 무슨 문제야? 우리가 관습과 전통의 과정 속에, 관습과 전통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습관적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야. 중요한 문제라고. 다시 현대 사회학자들은 야 이거 실질적으로 핵심인데 연구 안 한다? 근데 옛날 연구자들은 연구했어. 왜 연구했어? 실질적인 힘이야.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 행동을 야기하는 중요한 우리 관습과 전통이라는 습관적 자극에 우리가 반응하는 문제라고. 알았어? 이게 자꾸 어려운 말이 습관, 관습, 전통, 습관적 이런 말이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말 졸라 어렵게 해놨습니다. 이게 미국인의 특징이에요. 에? 실질적으로 영어 원문 찾아보면 미국인이 좀 작성하면 이렇게 좀 어렵게 써놔. 반면 인도, 인도, 그러니까 2개 국어, 3개 국어를 같이 쓰는, 영어를 같이 쓰는 나라들 있잖아. 굉장히 쉽게 논문을 써놓습니다. 자, 이런 거 때문에 각하께서 화가 나실 법도 하죠. 그죠? 이거 교육부 장관 읽으면 선생님보다 뭔 말인지 이해 못해요. 한글로 써준 해설지 들이밀어도. 다시 여기까지 정리할게. 야, 습관이 핵심이야. 사회와 인간관계 핵심인데 야, 현대 사회학자들 왜 연구 안 하네? 거의 연구 안 하던데? 근데 옛날 연구자들은 연구했어. 왜? 우리 행동을 결정짓고 우리를 가이드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실질적 힘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 추종되어 왔던 즉 습관과 관습과 전통에 우리가 습관적인 이 전통과 관습이라는 이 습관적 자극에 반응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중요한 힘으로 바라봤다 이 말이야. 옛날 연구자들은. 알았어요? 습관과 전통, 계속해서 추종되어 왔던 우리 행동을 가이드하는 습관적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시를 들어주면 남학생들은 곧 느끼게 될 거야. 곧 겪게 될 거야. 선생님이 여러 쉬운 예시를 떠올려 보려고 했는데 그러느라고 수업 준비가 오래 걸렸는데 딱히 생각나는 게 제일 섣불리 좀
뭐 선뜻 떠오르는 이 자극적, 습관적 자극에 대한 반응의 문제가 뭐냐면 남학생들 나중에 군대 가면 휴가 나와서도 했습니다 라고 해. 형들, 누나들, 엄마, 아빠한테도. 에? 습관적 자극. 지금은 뭐 때리진 않죠. 습관적 자극에 대한. 선생님이 이등병 때 자다가, 이등병 때는 지금은 많이 좋았어요. 자다가 누가 건드리잖아?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관등성명을 대야 돼. 이병, 기승훈 이렇게. 이게 습관적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이야. 알았어? 오케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우리 행동을 이끌어내잖아. 연구가치 있어 없어? 있다란 얘기야. 옛날 연구자들은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여겼다란 얘기라고. 알겠어요? 휴가 나왔더니 휴가 나와가지고 진짜 친한 형이야. 반 존댓말 반말 섞어서 같이 자취하던 형이었단 말이야. 그 형이 야 부르니까 이병기 막 반대서 되면서 야 소주 먹을래 맥주 먹을래 맥주 먹겠습니다 막 이랬단 말이야. 습관적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이게. 알았어? 연구가치 있어 없어? 우리 선배들이 저 새끼 왜 이럴까 궁금했을까 안 했을까? 특히 군대도 안 갔다 온 선생님 후배들 새내기 여학생들은 저 새끼 왜 그럴까 궁금해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잖아. 연구가치 있잖아. 특이한 놈이 쎄. 그지? 이거라고. 알았어? 졸라 어렵게 얘기해 놓은 거야. 근데 습관은요 의도적으로 expunged는 밖으로 빼서 없애버리다야. 제거해버리다야. 제거됐어. 어디서? 사회학의 어휘에서. 사회학 그 범주에 있는 용어 속에서, 즉 사회학의 어휘에서 제거됐다는 얘기는 뭐야? 사회학에서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야. 빼버렸다는 거야. 고의로, 의도적으로. 뭐 때문에? 하지만 뭐 때문이냐면 한 가지 이유가 나와요. 그 과목, 사회학이라는 그 과목 자체가, 그지? 즉, 과목의 대상, 실험 대상들이, 즉 현대인들은 덜 습관에 매여 묶여 있게 됐죠? 현대인들은 습관에 많이 얽매이지 않았기도 했고, 첫 번째 이유, 나돈니. 또 두 번째 이유는 뭐? 이러한 조치, 이 조치가 뭐냐면 사회학 용어에서 습관이라는 걸 제거해버린 것, 사회학에서 습관을 다루지 않은 것, 이 조치 자체가 뭐라고 여겨진 거야? was seen, 뭐라고 여겨진 거예요? necessary, 필요하다고, 필수적이야. 뭘 위해서? 그 학과목, 학문, 그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자율성의 확립, 수립을 위해서는 야! 우리가 좀 사회학 하면 좀 뭔가 좀 자율성 있는 별도의 과목처럼 보여야 되니까 야 습관 다루지 마 하는 거야. 알았어? 자, 말이 이랬다가 저랬다 하죠. 그지? 그런데 게다가 더 나아가서요. 이러한 제외, 배제, 이러한 수용, 받아들임 of the 개념, 무슨 개념? 일상화된 행동, 한 단어로 뭐예요? 그렇지. 습관이. 습관이란 개념을 사회학에서 배제해버렸습니까? 수용했습니까? 배제했잖아요. 이러한 개념의 배제는 일부였어.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일부였냐면 폭넓은 아주 광범위한 멸시. 오케이? 리스펙트의 반대니까 깔봄의 일부였어. 오케이? 멸시의 일부였다고. 근데 그 멸시를 가지고 60년대, 1960년대 세대들이, 그죠? 60년대생이면 선생님은 참고로 60년대생 아닙니다. 90년대생이에요. 미안합니다. 60년대 세대들이 그러한 기존의 관습이라는 방편을, 즉 그냥 관습을 대했어. 어떻게? 멸시하면서 대했거든. 60년대 세대들이. 그지?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배제가 생겨난 거야. 그리고 관습 쭉 이어지네요. 의식 그리고 에티켓을 다 멸시하면서 깔보면서 대했던 거예요. 됐죠? 근데 봐봐.
어떤 사회학자들이 근데요, 최근에, 다시 최근이야, 이제. 일부 사회과학자들이 이제 최근에 try to 노력하고 있어요. 시도하고 있어요. refuse to 거부하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습니다. 뭐 bring habit back 습관을 다시 가져오는 것을 뭐 함으로써 지적한대요. 뭐라고 지적해? 습관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추세, 경향을 포착하는 거야. 우리가 모두,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습관이야 라는 걸 지적했다는 얘기는 습관을 다시 주제로 사회학자, 사회학 연구 안으로 다시 되가져오려고 노력한 거야, 거부한 거야? 노력한 거죠. In greater or lesser measure는 그냥 관용어구입니다. 원래 보통은 measure 대신에 요 말을 많이 써요. degree. In greater or lesser degree. 오케이? 다소, 얼마간, 얼마가 됐든, 뭐, 크든 적든 간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가 크든 적든 간에, 우리가 모두는 다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뭐 하려는 경향 추세를 가지고 있냐면, 다시 한번 반복하려는, 다시 하려고 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어. 뭐 하는 걸? 뭘 다시 하려고 해? 우리가 예전에 이미 했던 걸 또다시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그게 바로 습관 아니야. 그치? 이 점 때문에 다시 습관을 사회학 범위 안으로, 연구 안으로 되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됐죠? 제일 어려워. 우리가 4강 동안 하는 동안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이 100% 완벽하다고는 나도 자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무도 설명 안 했더라고. 정리 있게. 처음에 현대 사회학자 얘기했죠. 야, 습관이 인간관계나 사회에서 핵심 부분인데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대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그지? 근데 옛날만 해도 좀 더 일찍 연구자들은 이거 중요하게 여겼다? 그지? 우리가 습관적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지? 그래서 다뤘어? 근데 이 새끼들은 이거 지금 안 다루고 있단 말이야. 그 이유가 나왔어요. 왜? 이 과목에서 빼버리자. 에? 우리 사회학이라는 이 학문의 이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습관이라는 이거 빼버리자. 그래서 빼버렸대. 그런데 또다시 그 중에도 일부 사회학자들이 다시 한번 습관을 다시 되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죠. 왜? 습관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전에 했던 행동을 또 한 번 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면 신림동에서 칼부림이 일어났었잖아. 프로파일러와 같은 사회학자나 심리학자, 이 새끼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칼로 쑤셨네, 이런 생각에 어떤 식으로 사회학, 인간학을 연구하고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새끼 뭔가 비슷한 동기나 요것도 물론 연구하겠지만 인간은 했던 행동을 해. 그지? 그래서 CCTV 뒤진 거 아니야. 그전에도 그 일 때 배회했을 거고 분명히. 그지? 그러니까 습관도 연구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글쓴이의 습관을 대하는 태도는 뭐예요? 사회학에서 빼버리자? 연구해야 된다. 알았죠? 사회학에서 습관 연구해야 한다. 됐습니까? 선생님보다 더 잘 설명하는 사람이 더 나타나면 그 설명도 한번 참고하세요. 선생님은 오늘 기준으로는 이 정도가 최상입니다. 최선. 자, 8번 어휘 봅시다. 기분. 세 번째 나왔네요. 오늘 벌써. 뭐뭐를 고려할 때, 뭐뭐를 감안하면, 또는 if, 만약 뭐뭐 하면, security, 안정, 안보, 확보, in the wake of 하고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in the aftermath. 왜냐하면 요 wake가 동사로는 깨우다죠. 잠에서 깨다. 근데 명사로 쓰이면 흔적이란 뜻도 있어. aftermath는 뭐야? 후폭풍, 여파란 뜻이 있죠. 그래서 뭐뭐의 흔적으로 남은 것이고 뭐뭐의 여파로 같은 말이야. 천연가스 요거 얘기했죠. merge와 emerge 같이 설명했죠. catch 본문에서는 be caught로 나옵니다.
뭐뭐에 사로잡히다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다야. be caught가 상황에 처하다. 오케이? be caught in shower 하면 뭔 말이야? 아까 우리 낮에 샤워 갑자기 했었잖아. 소나기 안에 있는 상황에 처하다니까 뭐야? 소나기를 맞닥뜨리다야. 소나기를 만나다. unguarded 보호되지 않는이죠. 보호받지 못하는. cope with 대처하다. adverse 불리한. 그죠? 또는 반대의 이런 말도 되죠. 부정적인. 내 인생에서 그래서 나한테 부정적인 거 불리한 게 요거 adversity야. 이게 뭐야 그래서? 내 인생에 불리하고 부정적인 것. 역경이잖아. 곤란, 역경이잖아. 그래서 참고로 adverse effect는 뭡니까? 불리한 효과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역효과 또는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restructuring 다시 구조를 짜는 이니까 재구조하는 또는 구조조정하는. 알았죠? 섹터 아까 했던 거고, match는 짝을 맞추다죠. 그래서 들어맞게 하다, 부합하다, 부응하다. sustained는 계속 지탱되는 이야. 지속 가능한, 지속되는, 오래가는 이 말이야. 오래 지속되는 이 말입니다. 가봅시다. 8번은 7번보다 훨씬 괜찮습니다. 할만해요. 자, 출발! 자, 근데 문장이 뭐야 이런, 아우씨, 아우씨. 여기까지 한 문장입니다. 그래 3분의 1이 한 문장이에요. 자, 가봅시다. 가장 큰 최고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이야. 뭐의 중요성? 에너지. 그지? 에너지의 중요성. 뭘 위해서? 모든 경제 활동, 전 세계의 모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에너지의 가장 큰 중요성을 고려할 때, 됐어? 에너지 확보, 오케이? 에너지 안정, 에너지 안보, 에너지 확보 다 맞아. 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슈들은요, 중요성을 획득했습니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됐죠? 그 에너지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에너지 확보도 중요해졌다. 이 말이야. 어디에서? 뭐의 여파로? 최근에 높은 고, 기름 유, 가격 가, 고유가 여파로. 됐죠? 최근에 고유가의 여파. 그리고 또 두려움의 여파로. 무슨 두려움? 공급 부족. 뭐에 대한? 천연가스의 공급 부족과 많은 나라에서의 전기 공급의 두려움의 여파로. 됐죠? 그래서 에너지 확보가 더 중요해졌다. 됐죠? 에너지 확보에 대한 염려는요,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것도 뭐뭐의 여파죠? 최초의 오일 쇼크, 1970년대의 최초의 오일 쇼크. 그죠? 기름 파동, 기름값이 그냥 확 치솟았던. 그죠? 이때 처음, 이 여파로 처음 등장했는데, 그때 관계부사입니다. 그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는 언제였냐면, 기름을 수입하는 나라들이 사로잡혔어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리고 또 그 나라들, 기름 수입하는 나라들이 고군분투해야만 했습니다. 발버둥 쳐야만 했어요. 뭐 하기 위해? 역효과, 부작용, 불리한 효과 할 필요 없어요. 역효과, 부작용, 뭐해? 기름 가격 상승, 유가 상승의 부작용을 처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만 했습니다. 됐죠? 맞네? 맞죠? 그 이후로, 그때 이래로 여러 나라가 다양한 정책을 추종했습니다. 따랐어요. 오케이? 다양한 정책을 따랐습니다. 뭐 하기 위해? 완화시키기 위해. 뭘 완화? 그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그 문제는 뭡니까? 고유가 파동, 기름값 상승, 에너지 확보, 낮은 기름 가격. 이번에, 자, 여기까지는 고유가 문제였는데요. 이번에는 이야기가, 화제가 살짝 전환됩니다. 접속부사 없이도. 198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낮은 기름값.
그리고 전환, 변환이야. 초점의 변환, 집중이 바뀐 거야. 뭘로? 1990년대에 뭘로 관심이 변했냐면 시장 개혁과 구조조정으로 관심이 변했어. 1980년대에 기름값이 낮아지기도 했고 이제 시장의 초점이 에너지 확보가 아니라 이번에 시간이 지나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고유가 파동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에너지 확보를 근심했는데 근데 80년대 기름값 다시 낮아졌고 90년대 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구조개혁, 구조조정, 시장개혁 쪽으로 옮겨갔어. 그래서 이 일은 의미했어요. 커진 관심을 의미했어. 뭐에 대해? 공급 확보의 이슈에 대한, 즉 에너지 확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커졌습니까? 기름값 낮아지고 사람들의 초점이 바뀌었으니까 뭐 했어? 작아졌죠. 거의 없어졌죠. 리틀이나, 그죠? 리틀로 바꾸면 되겠네. 리틀. 됐죠? little. 됐습니까? 문제 해결했고 마무리 갑니다. It was believed. 요거는 수동태예요. People believed의 수동태입니다. 나중에 정리 한번 할게요. that 이하라고 믿어졌다 이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대로 가끔 수동태를 능동태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믿었어, 사람들은. 뭐라고 믿었어요? 결국 시장이요, 할 수 있을 거야. 뭐? 에너지 분야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때만 해도 마음 편하게 믿었대. 관심이 적어져서 야, 시장이 알아서 해결할 거야 라고 믿었대. 응? 하지만 오일 공급과 공급 능력, 어떤 공급 능력?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공급 능력, 오일 기름 공급과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공급 능력의 절정, 정점, 이제 최고치야. 더 이상 못 늘어나. 그지? 이 정점에 관한 염려들이, 걱정, 근심들이 다시 가져왔어요. 뭐를? 시대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뭐? 오래가는, 지속되는 고유가 시대를 다시 불러왔어요. 그치? 맞죠? 다시 한번 이제 에너지 확보라는 그 이슈가 주된 정책 관심사가 돼버렸습니다. 맞죠? 주된. 사소한이 아니라 큰 주된. 그죠? 정리합시다. 뭐야? 70년대 때 기름값 오일 쇼크 때문에 에너지 확보라는 이 염려가 등장했어, 처음으로. 그런데 80년대 기름값 낮아지고 90년대 사람들의 초점이 이제 에너지 확보가 아니라 시장개혁, 구조조정 이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안 뒀어. 그랬다가 이제 요 최근에 와서 다시 에너지 확보에 대한 염려가 재부상했다. 그죠? 가장 큰 정책적 관심사가 되어버렸다. 됐죠? 에너지 확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의 변화, 그죠? 또는 염려의 변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랬다 저랬다, 그지? 관심 뒀다가 안 뒀다가 이번에 다시 또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죠? 고유가 시대뿐만 아니라 주가가 꼬라박고 있습니다. 그죠? 주식 가격이. 여러분의 아버지들 요새 좀 소주 많이 드시지 않나요? 일주일에 한 번 드시던 분이 두세 번씩 드시고. 아버지한테 혹시 물어보세요. 아버지 혹시 주식 하시나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하실 거야. 그럼 하는 겁니다. 아니야, 안 해.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안 하는 거야. 야, 이거 무슨 소리 안 해! 정색하시면 100% 하는 거야. 알았지? 아버지의 근심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봅시다. 자, 늦은 시간까지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